네, 열심히 일한 당신이 아름답다. 고용률 70% 달성. 여자라 성공취업. 안녕하세요, 최규윤입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최강 막강의 전문가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청년 취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민혁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좀 변하신 것 같아요. 뭔가 좀 네. 제가 느낌을 듀스 이연도. 이연도 죽을래. 좋습니다. 자, 청년 취업의 미래, 본인의 미래 뭐 예측을 좀 한번 해보시죠. 저희 TV 취업 카페 덕분에 네. 전부 제 인지도가 좀 상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래가 밝습니다. 일단 현재에 비춰보는 미래, 밝은 미래 예상된다. 네. 좋습니다. 취준생들 힘들지만 열심히 그러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취준생들은 힘들든가 말던가 나의 미래는 밝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 불러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한 분 자리해 보시죠. 취업 고민. 이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아연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취업 고민. 우리 네. 아연 씨와 함께 풀어야 된다. 뭐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본인의 고민은 누구랑 풀어요? 김 선생? 여기. 박 선생? 김무당? 저도 변호사 불렀어요.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가 필요한 두 분과 오늘 방송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준비생은 물론이고요.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분들까지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취업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면서 고용률 10% 달성, 여자라 성공취업.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청년 취업의 모든 것을 담은 코너입니다. 취업준비생의 취업 고민,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 TV 취업 카페. 자, 이 코너는요, 110만의 취업준비생들과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채용 시장에서 인문계 위기에 대해서 아주 야심차게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네. 공개 방송을 실시했는데 일단 주변 반응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인문계 취업준비생들을 또 함께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 반응 어땠나요?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반성. 네, 왜냐면 방송을 보고 나서 좀 엄청 기대를 많이 했더라고요. 인문계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좀 명확한 솔루션을 저희가 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힘든데 힘내라. 사실 이렇게 돼서 저도 사실은 좀 안타까웠어요. 저희로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안 뽑기 때문에. 저희도 방송을 준비하고 방송을 계속 하면서 진행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들 중에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답 자체에 그러니까요.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 역시 그런 부분이 지난주에 그 대기업 그 총수님들이 그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인문계 위기지만 네.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들을 많이 보고서 평가를 할 테니 지원을 좀 많이 해라. 이런 강의들이 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좀 인문계 분들이 T1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절대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또 CJ가 네네. 인적성을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면접을 보거든요. 지금 뭐 서류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인턴이라든지 이런 기회들이 곧 또 계속 나올 거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에게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계속 인문계 위기 계속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으로 뭔가가 바뀔 수도 있겠죠.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삼성을 바꾼 회사니까. 회사가 방송을 바꾼 프로그램입니다. 삼성 또 말 많았죠. 그렇죠. 네, 일단 엊그제 삼성 그래요. 삼성 정말 또 그래요. 삼성 사트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 둘씩 서류 전형에서 합격자 발표도 나오고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슬슬 외국계 기업의 촉각을 또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외국계 기업 중 한 곳을 저희가 네. 선택을 해서 한번 야심차게 수다 한 판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업인지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P&G 공채 전격 분석. 좋습니다. 우선 이 질문부터 일단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사트 어떻게 끝났나요? 사트가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대로 임시 방편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암기를 못 하게끔 쉽게 네. 얘기하면 그 항상 단골로 나왔던 한자 성어 있어요. 사자 성어. 네.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번에. 그렇군요.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오히려 저한테 보내주신 문제 하나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다음 어벤져스 캐릭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영웅은 어벤져스에 나오는 사람들 1번 토르, 2번 헐크, 3번 아이언맨, 4번 슈퍼맨, 5번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뭐 아메리칸 네, 캡틴 아메리칸 이런 캡틴 식으로. 아메리칸.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정답은 아연 씨가. 아이언맨 아닐까요? 아이언맨 왜요? 이유는? 네. 뭐 다른 뭐 영웅들은 뭔가 공익을 위해서 뭔가 아이언맨은 공익을 위하지만 좀 개인이 먼저인 개인이 먼저이다.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는 일단 헐크라고 얘기했어요. 헐크. 왜냐면 헐크는 다혈질이거든요.
뭔가 성격이 욱해야지만 변하니까. 근데 우리 담당 PD는 토르라고 그러더라고요. 토르. 딴 사람들은 신이다? 사람인데 뭐 이런 건가? 토르만 신이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벌써 3명이 의견이 달라. 아, 근데 뭐 사트. 다 달라요. 근데 답은 솔직히. 슈퍼맨이었어요, 사실. 그 마블 코믹스라 그래서 그 캐릭터를 만든 회사가 네. 마블 코믹스 캐릭터예요. 나머지 아이언맨이나 헐크는. 반면에 슈퍼맨은 DC 코믹스. 뭐야. 네. 그게 그 신문에 나왔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요 얘기 하다가 저희가 오늘 프로그램 끝날 것 같으니까 일단 사트의 분위기는 많이 이렇다. 바뀌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P&G에 대한 질문. 우선 이 질문부터 저희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계 기업을 공략할 때 국내 기업 지원할 때와 좀 더 다르게 신경을 써야 될 것, 영어 말고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레주메하고 커버레터, 그러니까 소위 입사 지원서를 국문 이력서만 쓰는데 네.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를 쓸 때 외국계 기업은 국문도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별도로 또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레주메하고 커버레터를 따로 양식이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영어로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외국계 기업 중에서 P&G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선호도. 일단 네. 외국계 기업하면 선호도가 높은데 그중에 P&G가 그렇죠.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치 CJ가 인기가 많은 것처럼 저는 국내 기업에 CJ가 있다면 외국계 기업엔 P&G가 있다라고. 왜냐하면 마트가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P&G. 소비재 제품들이 많아요. 뭐 위스퍼라든지 뭐 여성용품들, 네. 뭐 질레트 이런 페브리즈 이런 브랜드를 아예 그 소비자들하고 가까운 브랜드를 친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직자 입장에서 좀 쉽게 다가갈 수가 있고요. 또 인재 사관학교라고 할 만큼 그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인턴으로 그래요. 뽑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미지가 좋죠. 좋습니다. 자, 인재사관학교. 감히 그런 말을 붙일 정도의 회사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만큼 사람을 뽑는데 신중을 좀 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저희가 채용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죠. 아연 씨. 네, P&G 공채 일정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부분은요, 총 3개의 분야에서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업본부, 그리고 두 번째로 마케팅본부, 세 번째 인재개발본부, 이렇게 3개의 분야에서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접수기간 4월 19일까지지만 적합자가 채용되는 대로 마감되는 공고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 보셔야겠고요. 네. 자, 근무 시기는요, 7, 8월 이 2달 동안 인턴십 후에 또 평가 후에 정규직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P&G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채 일정 좀 자세하게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차는 서류 전형과 온라인 적성 검사, 그리고 좀 특이한 시험이죠. 리즈닝, 스크리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차는 필기 시험인데요. 5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차는 면접입니다. 이 필기 시험이 있은 후 한 5일 후에 5월 12일부터 전형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일단 아연 씨가 말씀하신 대로 말한 대로 일정을 듣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을 네. 발견했습니다. 1차 서류 중에서 리즈닝, 스크리닝. 이거 도대체 이게 추리, 네. 이게 사실은 경찰학교 이런 데서 나오는. 경찰학교요? 네, 경찰학교나 뭐 경찰대학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P&G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사실 두산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엉뚱하군요. DBS 했듯이 온라인상에서 일단은 필기시험을 간단하게 봅니다. 이제 피테스트라 그래서 P&G의 인재상하고 부합되는지를 온라인상에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고 그 다음 또 별도로 도형 공간 그 능력이 있는지 리즈닝 스크리닝을 보는데 너무 겁은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네. 상대평가랑 다른 지원자랑 경쟁하는 건 2차 오프라인 테스트니까요. 너무 네. 부담 갖지 않고 좀 응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충 나오는 문제는 어떤, 뭐 공간 이거 도형 같은 거 돌리고 뭐 이런 거죠. 그 도형이 몇 개 면을 갖고 네, 있고 이런 네, 거?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렇죠. 네. 아. 전개도 나오고. 그런 거. 저 그거 일일이 숫자로 쉬어요. 하나씩 색칠하면서. 다 풀어요, 네모를. 그러다가 한 문제 그래요. 푸니까 끝나더라고요, 시간이. 좋습니다. 입사원서 접수와 동시에 바로 시험이 이루어지는 형식이라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통과하기가 또 굉장히 쉽지 않겠다. 두 번째 걸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P&G 따로 어떤 뭐 인적성 그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인적성 책들 중에서 삼성이라든지 뭐 두산이나 이런 조금 까다로운 책들을 한번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 대비가 될 것 같으니까요. 저는 사실 인적성도 중요하지만 외국계 기업은 면접 쪽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계 회사, 특히 P&G 같은 데는 이 그 접수 날짜는 정해져 네.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19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네. 이게 먼저 얼른 접수를 갖다 내는 사람이 네. 접수를 먼저 하는 사람이 네. 뭔가 좀 혜택이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 진짜인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래요? P&G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 방송 통해서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공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까지다 그럼 오늘까지 접수한 사람 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P&G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정해놓고 만약 뭐 300명이다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300명 그 마감 전에 만약 괜찮은 인재가 300명을 지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서류 전형 끝내고 나머지 그냥 기간을 땡겨서 마감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서류 전형부터 자신 있다 이거죠. 네,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네. 원래 외국계들이 수시 채용이라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인력이 등장하면은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다면 다시 보기로 다시 보신 다음에 지금 얼른 빨리 접수부터 네, 한번 너무 하시는 계속 게 오래 붙잡으실 게 좋지 않을까? 아니라 제출을 좋습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19일까지 느긋하게 있다가 원서를 내면 안 되고 무조건 빨리 내야겠다. 요거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국계 기업이라 이 영어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아까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영어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글판, 영문판 두 개를 써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P&G를 비롯해서 뭐 나이키라든지 구글, 뭐 DHL, 보시코리아 여러 외국계 회사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실은 외국계 회사는 국문 이력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레주메 커버레터. 근데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해져 있는 양식이거든요. 네. 저희가 항상 그 방송 때 얘기 드리는 그 국문 자소서처럼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양식의 포맷에 맞게끔 지금 작성을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P&G 들어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거 부담이 굉장히 크게 확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어를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 되는지, 원어민 정도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아연 씨 정도로 해야 되는지. 제가 어느 수준인데. 원어민 수준이요? 그래요. 이제부터 오늘 방송은 다 우리 아연 씨는 영어로 하시는 걸로. 아니, 저도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듣는 걸 좀. 그래요. 듣는 걸 잘한다. 말하지 못하고. 좋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아연 씨처럼 듣기만 잘하는 건지, 아니 보고 쓰기만 잘하는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요. 라이팅하고 스피킹을 잘해야 됩니다.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로 업무를 진행할 때 그 한국 사람들하고만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지사,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여러 유럽 쪽, 뭐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기하고 라이팅은 반드시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근데 단시간에 대비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요? 좀 평소에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오늘 P&G에 대해서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궁금한 사항 저희 카페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아연 씨가 이거를 한글판을 영문으로 해석해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듣기를 잘한다고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말하기는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빨리. 네. 첫 번째 글입니다. 이 외국계 기업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데요. 이 P&G 관련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쌤, 공대라고 다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토목이라고 아시나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마지막 바랑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토목 아시죠? 토목. 네, 좋습니다. 네, 먼저 글 남기기 전에 제가 고스펙이 아니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목 시장 너무 죽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토목과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공무원 준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영업관리 쪽인데요. 물론 제 전공적 취업이 힘들어서도 있지만 제 성격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서요. 근데 아무리 전공 무관이지만 가능할까요? 어학연수를 다녀왔지만 딱히 어학 점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관련 경험은 다수의 아르바이트가 전부입니다. 나이도 많고요. 또 영업직에 정말 원하는 인재는 누구일까요? 고민이 너무 많아서 하소연해요. 자, 이렇게 또 글이 많은데요. 다 읽어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한번. 네, 여기서 뭐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일단 이분은 지난주 인문계의 위기 저희 방송 보시고 글을 올려주신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뭐 이과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또 한번 특별 방송을 한번 또 준비해 보죠.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질문 보면은 영업직을 원하는데 비전공이어도 괜찮은지 그리고 합격 스펙이나 커트라인 정도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안타까워요. 토목학과라든지 이쪽 건축학과는 네. 잘 안 뽑으니까요, 실제로. 인문계보다도 안 뽑나요? 인문계보다 더 안 뽑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예 지원 자격 자체 관련 전공으로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건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P&G는 지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장담하는데 안 뽑을 거예요. 지금 모집 분야가 마케팅하고 영업 본부랑 인재 개발 쪽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바랑님이 가서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보니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제 생각엔 P&G 지원하시기보다는 네. 두 번째 질문 주신 영업관리 쪽은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으세요. 뭐 대기업 뭐 영업관리, 점포관리 이런 거는 가능하시니까 실제로 네. 입사한 사례들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고 다만 이제 P&G는 좀 해당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외국계 기업이라서 이 국내 기업 지원할 때와는 또 다른 궁금증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궁금증에 관한 카페 글 어떤 게 올라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두 번째 글은요, P&G 공채 외국계 기업 후덜덜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승승짱구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승승짱구. 굉장히 눈에 네, 익는. 들어본 것 같은데. 짱구님 우리 애청자가 아닌가. 네, 애청자이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역시 팬이네요. 안녕하세요, 조민혁쌤, 최기훈쌤의 짱팬입니다. 그렇죠. 짱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원래 외국계 기업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막상 지원하려다 보니 영문으로 이력서 쓰는 거에서부터 막히네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은 특히나 경력직을 많이 뽑아서 지원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데 자소서의 제 장점을 유통업계 아르바이트나 해외 경험과 그리고 외국어 능력 위주로 쓰면 어필이 많이 될까요? 외국계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대체로 한국 기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자소서에 뭐라고 어필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일단 짱구님 저희 애청자라는 거 저희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외국계 기업의 인재상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해외 경험이나 외국어 능력 많이 어필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십니다. 그 네. 어필은 면접장에 가서 하시고 제가 항상 방송 때 말씀드리지만 외국계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보다는 네. 본인이 지원하시는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직무? 직무랑 관련된 어필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뭐 P&G 같은 경우에는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해요. 생활용품 네네. 쪽도 있고 뭐 건강 쪽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지를 좀 더 고민해서 어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본인의 얘기만을 자꾸만 자소서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거듭 강조드리면 그 경험을 가지고 입사 후에 어떤 기여를 할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게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외국계 기업이면 그냥 외국계 기업 하나 그냥 통. 그렇죠. 그 통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로 좀 직무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봐라. 참고로 P&G 코리아는 지금 CEO가 여성분이세요. 이수경 CEO님이시거든요. 수경 씨. 네. 네. 양수경 씨는 알죠. 임수경 씨도 알고. 또 사이트. 네. 네. 이수경 CEO 이렇게 그 책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인터뷰했던 것들을 좀 보시면은 강조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인재들을 원하는지를 조금 파악을 해두시면 자소서라든지 이력서 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P&G, 자, 영어로 이력서를 쓰라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류의 질문 올라온 거 뭐가 있을까요? 카페? 네, 영어에 관련한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 세 번째도 그런 내용인데요. 자, 외국계 기업 영어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라고 글을 올려주신 피나는지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연고 바르세요? 네. P&G에서 피나는지. 네. 네, 서류 전형하고 인성 검사가 1차로 되어 있는데요. 리즈닝 스크린 검사. 이거 뭔가요? 모든 시험은 다 영어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2달간 비즈니스 프로젝트 수행 인턴십 근무 후 결과에 따라 정직원 오퍼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정직원 비율 높은 편인가요? 한번 떨어지면 1년간 재존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어서 더 준비를 해서 지원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장문과 독해는 되는데 스피킹 진짜 못합니다. 한국지사에서 일하는데 영어 스피킹 문제가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리즈닝이나 스피킹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죠. 영어 스피킹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턴십 이후 정직원 채용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2대1에서 2.5대1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3대1은 되지 않아요. 높네요. 네. 그렇죠. 높은 편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스피킹. 지금 이분은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네, 스피킹을 못 하셔서 네, 안 뽑을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피킹 어느 정도는? 오픽 기준으로 AL 가장 최상위 등급을 원하거든요. 토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토익 점수 뭐 700 중반이어도 오픽이나 토스 같은 경우에 뭐 토스 8 가장 높은 단계 최소한 근데- 7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지금 적어주신 거 보니까 지금 많이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분들이 만약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다고 외국 나가서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사에 그렇죠. 있어서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 놔두고 네. 우리가 안 되는 영어 써가면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왜-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그거는 이제 국내 기업은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하지만 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법인하고 바로 연락을 하거든요. 그 외국 사람하고 싱가포르 사람하고 대화하고 인도 법인하고 얘기하니까 우리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때 우리나라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들 외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한다는 거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 한국 분이 나가 계시니까 맞아. 부장님하고 전화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독립된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부서가 그런가요? 뭐 거의 99% 다. 이래서 전화가 없어져야 돼. 편지를 손편지를 써야 돼.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말하기 잘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P&G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쭉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자, 외국계 기업이라 좀 특이한 점들도 많이 보이고 또 취업준비생들의 영어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P&G 공채에 대해서 오늘 최종 정리 말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P&G뿐만이 아니라 사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주변에 합격한 친구들의 그 스펙이라든지 경험을 보니까 최소한 교환학생이라든지 해외에서 좀 체류했던 경험 이력들이 반드시 존재하더라고요. 그 경험 자체로 이 친구들이 취업한 게 아니라 그 체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우수하기 때문에 채용이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뭐 토익 학원 다니거나 그냥 뭐 말하기 점수 단기적으로 쌓았다고 해서 지원하실 게 아니라 평소부터 외국계 기업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 직무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하고 사실 도전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렇죠. 접근하는 방법도 똑같고. 네. 자, 외국계 기업 구글 코리아, 스타벅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로레알 코리아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외국계 기업들을 저희가 좀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이 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또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연 씨가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최재형 전문가하고도 조금 다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최근 외국계 기업 1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인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런 실력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설문조사가 됐는데요. 영어요? 외국어 수준? 이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외국어 수준에 대해서 초급 회화 수준이 3개사, 그리고 비즈니스 회화 수준이 13개사가 원하고 있었고요. 원어민 수준을 요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조건 또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요. 인성이 6개사, 그리고 애사심이 5개사, 글로벌 마인드가 2개사, 그리고 직무 경험 1개사, 전공 1개사, 그리고 리더십 1개사로 나왔는데요. 자, 외국계 기업도 뭐 인성을 중요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예상과는 좀 굉장히 다르게 우리 조민혁 전문가의 이 의견과는 사뭇 다르게 나온 같은 의견이에요, 제 의견이. 또 이렇게 싹 이렇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원어민이라는 게 무슨 미드에 나오는 뭐 프렌즈에 찰스처럼 얘기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비즈니스 회화라는 건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 법인 해외 법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꼭 네이티브 스피킹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쓰는 용어라든지 단어나 뭐 무용 용어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수준이라는 거지 막 그렇게 원어민처럼 유창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아연 씨 정도의 영어 괜찮나요? 좀 딸리죠. 뭐죠? 아연 씨가 토익이 600점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때? 아니요. 아닌가,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 우리 한 줄 평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G 공채 이렇게 대응하라. 우리 조민혁 전문가의 한 줄 평은? 네, P&G이기 때문에 P-인지로. P-인지 들어가는 피가 해석을 했습니다. G로 들어가는 뭔가요, 이게? 뭐냐면 problem solving in global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보통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계 회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다양한 이슈를 글로벌 무대에서 펼쳐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본인의 역량이 문제 해결 능력이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좀 보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어학이라든지 이런 능력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P&G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달아봤는데 이게 P&G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글, 코리아, 스타벅스, 뭐 나이키 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외국계 기업들을 이렇게 뽑는 분위기들이 다들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외국계는 주로 공채이긴 하지만 이미 해당 부서의 TO라든지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공채로 뽑아도 나중에 부서 배치나 이런 게 많이 바뀌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뽑지 않고 소위 그러니까 그물형이 아니라 이렇게 낚시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확하게 좋습니다. 맞는 인원을 뽑으니까 평소에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외국계 기업, 글로벌 기업이라도 영어 실력보다는 인성과 자신들이 내건 인재상을 중시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우리 아연 씨가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죠? 오늘 제가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전혀 개의치 않으시네요. 맞습니다. 아연 씨가 지금 체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미세먼지 다 같이 마셨습니까? 이민도 왔다 와요. 이민도. 어제 고기를 많이 드셨대요. 네.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화이팅! 아니 개인기를 보여달라니까요. 네. 하나, 둘.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어떡해. 그냥 안 한다고 해, 그냥 한번. 예. 화이팅, 화이팅. 2번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프니까 충분히 그래요? 아프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또 좋아하시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많으세요. 이것 때문에 본다는 분들. 그렇죠,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상반기 공채에 대비한 기업별 주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 핫하게 떠오른 기업이죠. 한샘 공채에 대해서. 한샘. 저희가, 알아볼 테니까 카페에 많은 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래를 향해 오늘 또 열심히 뛰는 취업준비생들을 저희는 응원합니다. 고용률 70% 달성되는 그날까지 열려라 성공취업. 오늘 또 런!